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인데, 일본인을 위한 영상을 만들 때와 한국인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 때의 시청자의 반응에 대해 제가 어떤 것에 깨달았으니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 우연히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봤을 때 좋아요 수가 만약 30개 있다면 댓글 수가 5개쯤 이고, 그건 일본인을 위한 채널이고 한국인을 위해,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정적인 성격의 차이인데, 안경 쓸게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적극적이고, 이게 유튜브의 시청자로서의 행동에도 반영돼 있는 거고, 한국인은 10개 좋아요가 있으면 9개의 댓글을 한다면, 일본인들은 10개 좋아요가 있어도 댓글 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 결정적이고 분명해요. 거기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성격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거 없이 일본인의 성격은 이러다, 한국인의 성격은 이러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한국인과 일본인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일본인들은 낯가린다. 한국인은 목소리가 크다. 한국인은 화를 난처럼 말한다. 이게 일본인들이 본 한국인들의 성격이에요. 한국인 여성분들은 일본 여성분들보다 강하다. 성격이 강하다. 일본인 여성들의 성격은 이러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일본 여성의 개정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한국인은 너무 목소리가 크고, 말할 때도 큰 소리로 말하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솔직하게 자기의 감상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이 본 한국인의 개정관념인데, 그런데 저는 실제로 한국인과 교류를 하다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 걸로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게,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적극적이고 댓글도 많이 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좋아요를 하긴 한데 댓글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이건 뚜렷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혐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혐한은 일본을 좋게 보는 한국 분들도 계시는 데에서, 일본에도 이런 혐한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말하면, 일본을 좋아해 주신 한국 분들도 있는데, 그걸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본인이고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혐한이나 한일 관계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도 영상 주제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한국도 좋아하고 한국인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좋아하는, 절대로 혐한이 아닌 사람이고, 진짜로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와중에서 제가 한국인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일본에는 혐한이 많고, 사실 제가 여기서 혐한이 많다는 것도 말하려고 말하는 예정도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한국인을 좋아하고요. 이유는 한국인들이 너무 친절해서요. 착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너무 착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인 분들은. 그런데 제가 혐한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일본에는 이런 혐한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혐한 에피소드를 말하는 건 제시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영상의 주제가 없어질 때라면 혐한에 대해 다루기 시작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한 이야기니까 혐한을 다루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영상은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자고 하니까, 제가 지금도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나 제가 고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유 형식으로 말한다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영상을 찍는 것조차 어려워지네요. 저도 메모장에 어떤 영상을 찍으면 될지의 메모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의 주제를 어떤 주제가 좋을까를 하나씩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한국어나 이런 거예요. 아무튼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일본어는 동사입니다. 이런 것이나 그런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낮에 딱 머릿속에서 떠오른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저는 그 어떤 나라의 사람의 개정관념을 가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달은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일본인들은 좋아요는 하긴 하는데 댓글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가 30개 있는데 댓글은 5개쯤. 그러니까 좋아요가 100개 있다면, 지금 비율은 잊으시고 좋아요가 100개 있다면 댓글 수는 10개. 이게 일본인 시청자의 특징이고, 한국인 시청자의 특징은 좋아요가 10개 있다면 80개 댓글이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막연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정 개념을 싫어하는데,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다, 말하기 시끄럽게 말한다 이런 거나, 성질이 강하다. 지금 네이버 사전에서 알아봤는데 성질이 강한 사람들이, 이 나라 한국인들은 성질이 강하다. 성질이 강하다. 이런 인상을 가지는 일본인들은 많은데, 한국인에 대해. 그런데 저는 이런 고정 개념은 싫어하고, 오히려 한국인과 직접 만나고, 제가 직접 만난 한국인과 만나서 그제야 한국인의 성격은 이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제야 이러다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말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듣기만 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러구나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해 일본인들이 안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인을 예사로 들었는데, 미국인은 퍼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이미지다, 개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개정관념을 싫어하고, 오히려 직접 이
나라의 사람과 만나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사람은 이러구나라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구두로 남한테서 들은 이 나라의 정보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나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어떤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이 말한 게 한국 여성분들은 다 성형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은 어떤가요? 저는 모든 한국 여성분들이 성형을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데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개정관념이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면 혐한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유튜브를 보다가 일본인들은 댓글을 별로 하지 않고 한국인들은 댓글을 좋아요 수보다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교차됐네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